네, 오늘과 내일 사이 전국에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고요. 오후가 되면 대부분 지역으로 눈구름이 확대되겠는데요. 특히 많은 눈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대설 예비특보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 중부지방과 경북 서부 지역에 많게는 15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한 눈이 집중되는 시점도 확인해 보시면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 내륙은 오전부터 밤사이가 되겠고요. 그 밖에 충청 이남 지역은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강하게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눈이 내리면서 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1도로 출발하고 있고 낮 기온은 영상 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눈이 많이 내립니다. 외출하실 때 눈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칠 줄 모르던 아이가 잠들었네요. 마침내 아내에게도 혼자만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덕분에 녀석도 쉬네요. 가족 사이에도 각자의 공간이 필요하니까. 여유의 크기가 남다른 우리의 카니발은 3인승입니다. 우리만의 스케일대로 더 뉴 카니발. Kia, movement that inspires. 와, 드시는 건 아직도 선수시네요. 잇몸은 현역이거든요. 그럼요. 잇몸은 은폐가 없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염증은 줄여주고 잇몸속부터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잇몸 속부터 단단하게. 인사돌로 플러스 하세요. 인사돌 플러스. 다우니. 첫날의 생활을 닮은 향기가 7일 내내 은은하게. 다우니 생화향기 컬렉션. 7일 내내 생활을 닮은 향기. 다우니 생화향기 컬렉션. 콘텐츠가 자격증을 쏴 언제든지 평생 무료 쏴 꿈을 향한 업그레이드 숭실 사이버대학교. 가고 싶던 그 학교. 시작은 밀크티 무료 체험부터. 지금 신청하세요. 결과가 다른 시작 밀크티. 아침엔 상쾌한 수영. 오늘은 갈 수 있을까? 체력에 자신 없다는 말을 Say No. 세노비스 트리플러스. 체력을 위한 3가지 영역을 한 번에. 나의 체력 자신감. 아침엔 상쾌한 수영. 오늘은 갈 수 있을까? 체력에 자신 없다는 말을 Say No. 세노비스 트리플러스. 체력을 위한 3가지 영역을 한 번에. 나의 체력 자신감. 건강 고민 한두 가지가 아니죠. 혈압 고민, 혈당 고민, 콜레스테롤 고민. 3가지 건강 고민. 이제 블루션으로 동시에 올인원 케어의 시작 뉴트리코어 블루션. 센트룸 멀티구미로 맛있게 풀 충전해. 요즘 건강을 위한 비타민 D, 비타민 A, E에 아연까지. 맛은 원더풀, 영양은 멀티풀. 뉴 센트룸 멀티구미. 새해 아침입니다. 오늘 모두가 각자의 소원을 빌지만 이 순간 자기 소원만 비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라는 2글자를 맨 앞에 두고 우리 곁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금융이 되겠습니다. 우리 곁엔 우리가 있다. 우리금융그룹. 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새해엔 이거지. 행운 보여주세요. NCT 도영님 기부 감사합니다. 제가요? 행운버거는 먹기만 해도 기부가 돼? 세상 가장 맛있는 기부 행운버거와 함께 하세요. 더 맛있어졌어. 아침엔 상쾌한 수영. 오늘은 갈 수 있을까? 체력에 자신 없다는 말을 Say No. 세노비스 트리플러스. 체력을 위한 3가지 영역을 한 번에. 나의 체력 자신감.
와, 드시는 건 아직도 선수시네요. 잇몸은 현역이거든요. 그럼요. 잇몸은 은퇴가 없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염증은 줄여주고 잇몸 속부터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잇몸 속부터 단단하게. 인사돌로 플러스 하세요. 인사돌 플러스. 새해엔 이거지. 행운버거 주세요. NCT 도영님 기부 감사합니다. 제가요? 행운버거는 먹기만 해도 기부가 돼? 세상 가장 맛있는 기부 행운버거와 함께 하세요. 더 맛있어졌어. 하리보 스타렉스다. 엄청 맛있고 말랑말랑하지랑 레몬 맛과 사과 맛이 합쳐오면 완전 맛있어. 우와, 내 스타맥스. 이야. 함께해요 모두 다 행복해요 하리보. 이번 달 당신에게 쏟아진 배달비 월 4,900원으로 퉁 배달비 무제한 무료. 지금 구독하면 월 2,900원. 끝이 없는 무료 배달 멤버십 요기 패스 X 여기요. 새해 첫날에 발생한 일본 노토반도 강진 피해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168명이고 아직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들은 300명이 넘습니다. 일본에 닥친 강진 상황을 현지 교민을 통해서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명동에서 약 1km 거리를 버스가 이동하는데 1시간 이상 소요되면 퇴근길 버스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대란의 원인이었던 줄서기 표지판을 없앴지만 여전히 명동 거리는 혼잡한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잠시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잘 먹어야 하는데. 내일 중요한 날인데. 변비? 오늘 밤 메이킹. 변비, 복부팽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킹. 비우니까 시원하다. 육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킹. 만두, 육즙부터 갖추시길. 한껏 응축된 진한 육즙이 씹을 때마다 터져줄 테니. 더미식 육즙만두. 감히 냉동만두라 치부할 수 있을까? 영어를 틀리는 게 뭐가 무서워? 틀리는 걸 무서워하는 게 더 무섭지. 스픽에서 틀리면서 늘거든. 스픽에서 틀려야 현실에서 트인다. 사람보다 나은 AI 영어 선생님 스픽! 건강 고민. 한두 가지가 아니죠. 혈압 고민, 혈당 고민, 콜레스테롤 고민. 세 가지 건강 고민. 이제 블루션으로 동시에 올인원 케어의 시작. 뉴트리코 블루션. 좋은 소파. 한 번에 알기는 힘들지만 자코모는 다 알죠. 변함없는 1등 소파. 결국 자코모. 대한민국 활동력의 시대. 호르반이 온다. 체력, 지구력, 회복력을 넘어 동물성 3종 세트의 힘으로 활동력 호르반이면 돼. 활동력에 반하다. 호르반 한림제약. 티에게 꽃이란? 난 별로. 시들면 너무 예쁘다. 완전 감동. 티도 F가 된다. 플라워 앞에선 F가 되는 매직 꽃집 청년들이 합니다. 마음을 전하다 꽃집 청년들. 하리보 스타렉스다. 엄청 맛있고 말랑말랑하지랑 레몬 맛과 사과 맛이 합쳐오면 완전 맛있어. 우와, 내 스타맥스. 이야. 함께해요 모두 다 행복해요 하리보. 아침엔 상쾌한 수영. 오늘은 갈 수 있을까? 체력에 자신 없다는 말을 Say No. 세노비스 트리플러스. 체력을 위한 3가지 영양을 한 번에. 나의 체력 자신감. 전엔 넓은 데 뿌리기 불편했잖아요. 새로운 페브리즈는 부드럽게 이어서 당기면 끊김없이 나오고 금방 말라요. 재밌고 편해서 여기저기 뿌려요. 페브리즈 퀵 드라이제. 대전광역시의 한 아파트에서 시작된 사건. 지금 여기 전화는 계속 오는데. 이 사람은 여기 사람이에요?
한 남성이 구축 난간을 잡고 서 있는데요. 어떤 술 취한 사람이 대낮부터 와가지고 막 문을 막 두드리니까 난장 부리는 줄 알고 이 사람이 진짜 파출소에 연락을 했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주치자로 보이는 남성에게 다가갑니다. 경찰관이에요. 집이 어디 있을지. 오로 몇 호? 주민인가요? 불러오세요. 정신 차려요. 술에 취하셨다는 신고였지만 가서 냄새 맡아보니까 알코올 냄새도 전혀 나지 않았었고. 힘없이 떨구는 고개, 몸을 가누기 힘들어하던 남성은 70대 어르신이었는데요.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집에 갔다 볼게요. 어르신의 집은 멀지 않았는데요. 계세요? 예, 경찰관입니다. 아저씨가 죠 술에 좀 취해서 모셔왔는데 집 문 좀 열어보세요. 아하, 원인은 저혈당 쇼크였던 겁니다. 우리 남편인데 술을 전혀 하지 못한다. 지금 당이 떨어져서 지금 정신을 잃은 거니까 빨리 좀 집에 모셔서 조치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받았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 다시 달려가는 경찰. 이리 와보세요. 같이 좀 들어주세요. 예. 여기다 앉힐게요. 등 기다려. 당이 떨어져서 지금 저런 상태니까 빨리 설탕물을 먹여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집에 있던 아내도 거동이 불편했던 상황. 경찰은 조심스럽게 설탕물을 떠먹이기 시작했는데요. 어르신! 아니 의식이 없어요. 아니 숨은 쉬어 그래도 숨은 쉬어. 어르신! 정신 놓으면 안 돼요. 할아버지께서 바로 의식을 찾았다면 저희도 고민 안 했을 텐데 10여 분간의 응급조치를 했지만 쉽게 의식을 차리지 못하던 어르신. 바로 그때 입금만 벌리세요. 조금 정신 의식 들어오네 이제. 마침내 반응을 보입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해. 한 번 더. 좀만 더. 살아야지. 그렇죠. 잠시 후 도착한 구조대가 상태를 살핍니다. 다행히 의식을 회복했고 추가 조치를 위해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저혈당은 약물에 의한 것이 가장 흔하고 그리고 특히 노인들에게 이제 저혈당이 잘 오게 되는데 처음에는 약간은 식은땀이 나고 손 떨리고 가슴 두근거림 같은 가벼운 증상이 생겼다가 혈당이 더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의식의 소실이 될 수도 있고 경련을 일으킬 수도 있고 마치 약간 아주 많이 취한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저혈당 쇼크. 위급한 순간 정확한 대처가 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누군가를 차에서 끌어내려 그대로 제압하는 경찰. 이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수원역에서 도난된 차량이 화서문 사거리에서 발견되었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황당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저희가 오기 전까지는 그냥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 있다가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이제 비상등을 켜고 오히려 저희를 약 올리듯이 역주행을 하면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뭐죠? 경찰을 보자마자 비상등을 켜고 보란 듯이 도주하는 차량. 심지어 급정지로 사고를 유발하기까지 합니다. 멈춰선 차량으로 달려간 경찰. 그런데 경찰의 접근도 무시한 채 다시 도주하기 시작하는데요. 위험한데요. 수해 정차 명령에도 계속 도주하고 이전에도 절도 이력이 있는 상습범들로 교통사고를 내서 차량 전복 사고도 낼 정도로 아주 위험한 피의자들이었습니다. 시간으로는 10분에서 15분 정도 추격했고 거리는 약 8km 정도 됐습니다. 약 오르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좀 했었습니다. 10여 분간의 추격전 끝에 드디어 차량 앞을 막아선 경찰. 이번엔 후진으로 도주하려던 차량의 뒤를 한 시민이 막아줍니다. 꼼짝없이 갇혀버린 차량. 곧바로 운전석으로 달려간 경찰은 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곧바로 운전자를 제압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는데요. 예, 피의자 2명 모두 미성년자였습니다. 2023년에만 차량 절도를 5회 이상 한 피의자들로 상습 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수차례 차량을 절도해 사고까지 냈었지만 미성년자인 것을 참작해 구속되진 않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특수절도입니다. 지금 2명이서 같이 범행을 했기 때문에 특수절도가 적용이 가능할 것 같고, 공무집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가 가능하고, 무면허 운전이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적용도 가능합니다. 형법상 특수절도는 굉장히 중한 범죄고요. 1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습성이 인정되면 이게 가중까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년범이라 하더라도 중형에 처질 수가 있습니다. 단편 10대들이 벌인 상습 절도 행각. 그동안 저지른 범죄만큼 무거운 처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괜찮아요. 눈 좀 떠보세요, 제발. 무슨 일이죠? 제발 눈 좀 떠보세요. 22시 30분경 자신은 죽음으로써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긴박한 상황이었고, 밤 10시경 한 남성이 커뮤니티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글을 본 지인의 신고를 받고 남성의 거주지로 출동한 경찰. 하지만 남성은 사무실에 다녀온다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는데요. 사무실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글이 올라온 지 약 1시간이 지난 상황. 이 남성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2차례에 걸쳐서 같은 장소에 위치값이 떠서 그쪽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그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한 장소에서 2번 휴대전화의 전원을 껐다 켜기를 반복한 남성. 해당 장소로 가보니 남성 소유의 차량이 있었습니다. 차에 제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살아 있어야 된다는 절실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차량으로 접근하는 경찰. 차량 내부를 살펴보다 다급히 문을 여는데요. 차량 내부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안에 연기가 자욱하게 끼어 있었고 업식이 없어서 일단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가스 높여서 그러나. 눈 좀 떠보세요, 제발. 제발 눈 좀 떠보세요. 포기하지 않은 경찰의 심폐소생술 끝에 드디어 남성이 크게 숨을 들이쉽니다. 여부조자 호흡은 있고 의식을 눈을 안 뜬 상태입니다. 정말 다행히도 구조대가 도착했을 당시 남성은 희미하게 남아 의식을 회복한 상태였습니다. 일단 밴드의 글에는 본인이 열심히 하는 중에 자기 뒤에서 험담을 하고 비방 그리고 유언비어 등 인터넷에 올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너무 억울하다고 그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1분 1초를 다투던 긴급 상황. 포기하지 않은 경찰의 노력이 소중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며칠 전 한 남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골목을 돌면서 세 곳에 불을 지른 연쇄 방화범이었는데요. 골목길 곳곳에 놓여있는 이 쓰레기 더미들이 방화의 표적이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한 남성이 쓰레기 더미 쪽으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남성이 지나간 자리에서 불길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심지어 인근의 다른 곳으로 이동해 2차 방화를 저지르기까지 합니다. 이날 이 남성이 방화를 저지른 곳만 총 3곳, 연쇄 방화였습니다. 왜 저러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쪽이 바로 지금 첫 번째 방화가 이루어졌던 곳인데요. 바닥에도 지금 탄 흔적들이 보이고 지금 여기도 보시면 다 지금 잿더미가 된 것들이 모여져 있네요. 사건 현장에는 그날의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는데요. 다행히 화재는 크게 번지지 않고 진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는데요. 우리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세 군데인가 뭐 옆에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큰 불나거나 이상 무슨 어쩔 뻔했어요. 이거 안 다쳐서 다행이긴 한데. 아무데나 막 불리 질릴까 아무래도 겁나죠. 사람이 다니지 않는 새벽 시간에 일어난 범죄. 하지만 그 범행 모습은 고스란히 방범용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경찰은 통합관제센터와 협조해 수사를 진행했었는데요. 일단 사건이 이제 방화 사건으로 추정되는 이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여서 이제 신고가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주변 일대를 CCTV로 모니터링 하던 중에 그 비슷한 인착의 피해자가 발견돼서 경찰에게 알렸습니다.
결국 범인은 방화 3일 만에 경찰에 의해 검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검거된 방화범의 정체, 충격적이게도 10대 청소년이었는데요. 주택가를 돌며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른 남성. 대체 왜 그런 짓을 벌였던 걸까요? 범행 동기는 지금 진술이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리기 어렵네요. 불은 라이터로 났고요. 지금 구속하진 않았고요. 불구속 조성하고 일반 물건 방화로 적용이 된 거죠. 다른 것도 아닌 이 쓰레기 더미를 범행 표적으로 삼았던 방화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쓰레기 봉투가 길가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조건이라면 방화범의 입장에서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불을 붙일 수 있는 그 케이스이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에 해당되기는 해요. 지금 보시면 화재가 발생했던 길 건너편에도 이렇게 지금 쓰레기가 나와 있는데요. 쓰레기 안에 내용물을 보시면 대부분 종이 같은 불에 잘 타는 소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방화의 표적이 되고 있는 쓰레기 더미들, 육안으로 봐도 이 안에는 가연성 물질이 가득했는데요. 종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가연 물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의 그 화재 위험이 높고요. 그런 것들이 골목이나 이런 데 쌓여 있어가지고 전선 이런 거로 옮겼을 경우에는 화재가 대형화돼서 확산될 우려도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를 이용한 방화 사건은 최근에 또 있었습니다. 부산광역시의 한 주택가인데요. 한 남성이 무언가를 들고 나오더니 곧이어 쓰레기 더미에서 큰 불길이 치솟습니다. 119 신고했어요. 그 남자 어디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엄청 크게 쓰레기 더미가 집 앞에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가 뭘 이렇게 팍 뿌리는데 휘발유 냄새가 바로 올라오는 거예요. 불이 진짜 펑펑 하고 나더라고요. 주택들이 밀접해 있어서 큰 불로 번질 수도 있었던 화재. 자칫하면 인명피해까지 날 수 있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 있으면 좀 주세요. 출동한 경찰이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불이 잠잠해진 줄 알았던 그 순간 또다시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소화기! 소화기를 들고 나온 주민의 도움으로 불은 무사히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집안에 애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아차이 큰일 났다 싶어서 집에 있는 소화기를 불에 찾아서 일단 불부터 진화를 했죠. 현장에서 사라졌던 방화범은 13분 만에 인근 공원에서 발견됐습니다. 검거 순간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모습이었다고 하는데요. 빼보세요. 몸 아파요. 알았어요. 빼보세요. 손 좀 빼보세요. 알았어요. 심야에 벌인 방화. 이 남성이 방화를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경찰은 현재 자세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가진 어떤 불만이나 현실에서 다른 데서 기인한 어떤 분노 같은 것들을 불을 저지르는 행위로 표출하는 유형들이에요. 처음에는 소소하게 별거 아닌 쓰레기 더미로 시작을 했지만 이것이 방화범에게 어떤 성공이라든지 만족을 제공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차후에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화로도 연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0년간 하루 평균 약 3.9건의 방화 범죄가 발생했는데요. 특히 이 쓰레기 더미를 표적으로 한 방화 범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심지어 연쇄적인 범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이런 방화,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 물건 방화죄라고 하는 거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에 불이 번져서 근처에 있는 건물까지 만약에 태웠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현주 건조물 방화죄가 성립이 될 수 있고요. 그때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홧김에 그저 장난으로라는 말로 방화 범죄는 가려지지 않습니다. 공공의 안전뿐 아니라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새해 첫날에 끔찍한 재해가 닥친 일본. 오후 4시 10분쯤 규모 7.6의 강진이 일본 이시카와현을 강타했습니다. 마치 종이장처럼 흔들리는 주택들.
일본 기상청 진도 계급 중 최대 강도를 기록한 데다가 이시카와 현에서는 전례가 없는 큰 규모의 지진이었죠. 오! 와, 야바이.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큰 지진이 난 거는 그때 이후로 처음인 만큼 정말 되게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13년 만에 대해일 경보까지 발령된 상황. 지진 직후 마을 곳곳에 1m가 넘는 해일이 덮쳐서 물바다가 됐습니다. 게다가 1일 이후 현재까지 무려 1,200건이 넘는 여진도 발생 중인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까지 내리면서 약해진 지반이 산사태로 이어졌죠. 고령자가 많은 지역인 탓에 주민 대피조차 쉽지 않은 상황. これいつ戻るだろうかと思ってこの人たちがねまた戻ってこれるんかどうかということがやっぱり怖いですね心配だしそれはみんなねトラウマがあってねちょっと揺れたらもう神経質ですから私もそうでしたけどみんなそうでした。 현재까지 발견된 사망자만 168명에 생사를 확인할 길이 없는 주민들도 300명이 넘습니다. 약 3만 명의 이재민들이 모인 대피소에는 지진으로 수도와 전기 공급도 어려운 데다가 코로나19까지 확산 중입니다. 골든타임이 72시간이라고 하는데 그걸 훨씬 넘은 그런 상황에서 생환자도 늘고 있고 사망자도 늘고 있고 둘 다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진 발생 후 열흘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당국이 수색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곳곳에서는 주민들의 생환 소식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어제인 8일에는 한 90대 노인이 무려 지진 발생 124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지진의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원자력 발전소인데요. 가장 크게 지진이 일어난 이시카와현, 일본 원전들이 되게 밀집을 해 있어요. 핵 연료 저장소에 있는 그 방사능 물질이 있는데 그 방사능 물질이 포함된 물이 막 흘러 넘쳤다고 해요. 지진이 발생한 노토반도 내 원전 3곳에서 사용 후 흑연료 저장 수조에 물이 넘치는가 하면 이시카와현의 시카 원전에서는 변압기 파손으로 냉각용 기름 약 2만 리터 정도가 유출됐습니다. 심지어 원전 사고 발생 시 주민들의 대피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방사선량 계측기도 지진 때문에 파손된 상황. 여기에 도로까지 파손돼서 해당 지역의 진입과 주민들의 대피 모두 난항을 겪고 있죠. 사실 뭐 정부는 모든 원자로의 운전이 정지된 상태라서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동일본 대지진 그 이후에 뭐 주민들이 피폭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건 되게 불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 내 최대 농산물 생산 국가인 프랑스. 최근 프랑스 도시 곳곳에 트랙터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싣고 지푸라기뿐만 아니라 우물까지 분사하는 트랙터들. 이들의 공격 대상은 지방의회와 같은 관공서인데요. 지난 11월 프랑스 남부의 타른주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확산이 돼서 주로 농업 인구가 가장 좀 밀집되어 있는 프랑스 서쪽의 브르타뉴 지역이라던가 아니면은 프랑스 북쪽의 노르망디 지역에서 주로 이런 시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벌써 2달째 농업 지역을 중심으로 불길처럼 번지고 있는 트랙터 시위. 대체 농민들이 트랙터까지 동원해 관공서를 공격하는 이유는 뭘까요? Gerade bei der jetzigen Ertragslage, die wir haben, plus diesen zusätzlich hohen Kosten, die wir die Kostensteigerung, die wir die letzten Jahre mitmachen mussten, ist das schon sehr katastrophal, ja. 국토의 50% 이상이 농경지로 사용돼 유럽연합의 최대 곡창지대인 프랑스. 하지만 농업용 디젤 가격은 유럽연합 가운데 가장 높은 데다 전년 동월 대비 가격 역시 오른 겁니다. 또한 현재 유럽연합에서는 막대한 지원금을 투입해 농가들의 유기농법 전환을 장려하고 있는데요. 프랑스 내에서도 이에 맞춰 유기농법으로 바꾸는 농가들이 늘었지만 정작 지원금은 받지 못하면서 농민들의 개인 부담이 커졌다는 겁니다. 고속도로라던가 아니면 국도들을 점거하면서 차량들의 통행을 막고 이 시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그런 시위가 한 번씩 이렇게 크게 시위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번 시위도 이제 파리까지 혹시나 이런 농민들의 시위가 더 확산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파리 살고 있는 입장으로서는 좀 걱정이 되고 있어요. 농민들의 분노가 고스란히 각 지역 관공서로 향하면서 골머리를 앓게 된 프랑스.
번화가의 기물을 파손하거나 유명 관광지에도 농업 폐기물을 뿌리는 트랙터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2월에는 수도 파리에서 트랙터의 도로 점거 시위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농민들의 시위가 여러 차례 계속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시민들은 많은 불편함을 좀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루빨리 이제 정부와 농민조합 간의 협상이 이루어져서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 때 아닌 비가 내렸습니다. 연간 강수량 150mm 정도에 불과한 중부 지역에 하루 사이에 이렇게 50mm의 비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부 지역에선 보기 힘든 우박과 함께 눈까지 내리면서 이상기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현지 상황 바로 만나보시죠. 아라비아 사막이 영토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막 국가 사우디아라비아.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중부의 브라이다시 일대에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기치 못했던 사막의 겨울 폭풍.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시속 150km에 달하는 강풍이 불면서 주민들의 발이 묶였죠. 브라이다 지역은 사우디 내륙 지방으로서 폭우와 눈이 안 내리는 지역인데 이례적으로 지금 폭우와 눈이 내렸습니다. 연평균 강수량이 150mm 미만인데다가 1월 평균 강수량은 12mm에 불과한 중부 지역. 불과 하루 사이에 그 2배가 넘는 30mm의 비가 쏟아진 건데요. 도시 곳곳이 넘치는 빗물을 감당하지 못해서 침수됐습니다. 인공비를 내리게 할 정도로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지역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배수 시설도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우나 폭설이 내리게 되면은 차도 운행을 못하고 사람들도 많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닌데요. 폭우가 쏟아진 직후 우박과 눈까지 내린 브라이다시. 다행히 침수와 우박으로 인한 부상자는 없었지만 연평균 최저 기온이 17도인 이 도시에 우박과 눈이 내린 만큼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겨울 내륙 지방에는 눈이 거의 오지 않습니다. 10년 이상 산 사우디 동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옛날에 비해 비나 눈이 내리는 빈도도 확실히 더 잦아졌다고 해요. 지난해에는 50년 만에 영하권을 기록하면서 5cm의 눈이 내리는 등 이례적인 기상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실제로 비와 눈 소식이 늘면서 이 사막 국가의 연평균 강수량 역시 10년 사이에 30mm 이상 늘었습니다. 이상 기후다 염려를 좀 하고 있는 사람이 반이고 사우디에도 눈과 우박이 와서 조금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간 조금 없던 일이 일어났던 것만큼 이상 기후로 생각을 하고 기후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지난 5일 인도네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자바섬 반동시. 오전 6시경 급행열차와 통근열차가 한 선로 위에서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처참하게 찌그러진 두 열차에는 500여 명의 승객이 탑승 중이었는데요. Ini sedang mengupayakan ada 2 korban yang masih terjebak di dalam. Ada kita lihat itu tadi ada gerbong yang terguling. Nah di situ masih ada 1 korban lagi dan gerbong yang sebelah timur ini ada 1 korban yang terjepit di antara gerbong. 사고 직후 대부분의 승객이 대피했지만 부상자가 속출한 데다 4명의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모두 각 열차를 운행 중이었던 기관사였는데요. 이 사고의 원인은 뭘까요? 사고 원인 조사는 지금 규명 중이긴 한데 인도네시아에 아직 단일 선로가 존재하는 구간이 많은데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기차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충돌이 됐다. 이렇게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는. 급행열차와 통근열차가 하나의 선로를 함께 이용하고 있었던 상황. 역장이 보내는 신호를 기관사가 확인하고 선로에 진입하는데 진입 신호에 오류가 발생하며 두 기차가 충돌하게 된 겁니다. 70년 넘게 유관에 의존하는 수동 신호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선로를 보수
또 더딘 탓에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번 인도네시아인데요. 사건처럼 인도네시아에서는 기차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편인데 아무래도 이중선으로 아직 구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런 사고가 일어날 때 이제 단일선로 부분에서 주로 이제 사고가 일어나는 편이긴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같은 자바섬에서 열차가 유조 트럭을 들이받아 폭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렇듯 매년 평균 15건의 열차 사고가 발생하지만 낡은 선로와 열차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요. 뭔가 사고가 일어났을 때 빨리 대책을 마련해서 뭔가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약간 좀 아일동이하게 좀 느긋느긋하게 가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이 선로의 개선화의 문제 그것도 좀 시급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선로 위의 비극이 반복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모두가 안전해질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니 올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이 양반은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오기만 해봐라 그냥 확! 여보, 일단 내 얘기부터 들어봐. 오늘 버스를 1시간이나 기다렸다고. 뭐? 1시간? 이 양반이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야! 최근 서울 명동 일대에서 퇴근길 버스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지난주 퇴근길 서울 도심이 퇴근 지역이 됐다는 뉴스가 뜨거웠죠. 평소에도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명동의 한 버스 정류장.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행렬이 보도블록을 가득 채웠는데요. 정차해야 되는 버스들 역시 줄지어 도로를 점령해버렸습니다. 근데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은 많은데 왜 정류장에 버스들이 못 서는 걸까요? 버스 정류장에 말뚝을 박아놨어요. 노선별로 정류장이 되게 좁은데 거기에 30개 정도를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승객들은 거기서 이제 줄 맞춰서 차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 차들은 거기 말뚝 박은 데 돼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거기에 차 한 대가 들어가면 나머지 차들은 계속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버스 대란의 원인은 서울시에서 작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 줄서기 표지판 제도 때문인데요.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표지판을 세웠다지만 35m 정도 되는 정류장에 29개 버스 노선의 표지판들이 약 1m 간격으로 세워진 겁니다. 이렇게 좁게 만들다 보니까 정체가 생긴 거죠. 거의 콩나물 시루처럼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줄이 내 줄이 어느 줄인지 모르니까 모든 줄마다 물어봐야 돼요. 줄 섰는데 내 차가 아니고. 겨울철이다 보니까 좀 많이 춥기도 하고 5분 10분이면 기다렸으면 법한 버스를 한 1시간 정도 이제 화가 많이 났어요. 도로 마비로 인해 퇴근 시간이 넘어서도 계속된 버스 대란. 아니, 이거 왜 이런 걸까요? 버스 정류장이 아니라 거의 버스 터미널처럼 갖춰져서 차량들이 들어와서 차량이 되고 그 차가 바로 또 시간이 되면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갖춰지기에는 지금 현재 이 버스 정류장 기간이 한 3-40m 이런 구간이 정차되어 있는 차량 숫자만 본다라도 수십 대 혹은 또 수백 대 이상이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이 공간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부족하다. 줄서기 표지판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버스 터미널에서처럼 버스들이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명동은 전혀 아니죠. 안 그래도 협소한 공간에 통행량도 많아서 버스들이 앞지르기를 할 수도 없고 이러니 정체 현상이 심해질 수밖에요. 이용객들의 불편과 도로 위 혼잡이 논란이 되자 서울시는 시행 일주일 만에 해당 제도를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유예 발표 당일에 찾은 정류장의 모습, 여전히 혼잡해 보이는 건 왜일까요? 네, 서울시가 줄서기 표지판 제도를 유예하면서 1시간 이상 걸리던 퇴근길 버스 대란이 조금은 완화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당 정류장은 버스들로 혼잡한 상황인데요. 평소 이곳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입을 모아서 해당 정류장이 특히 혼잡한 원인이 있다고 손꼽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버스 대란, 그 이유는 뭘까요? 지금부터 썰에서 알아보죠. 그 이유, 승객들에게 물었습니다. 평소하고는 비슷한 것 같은데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버스가 개정 시간이 됐는데도 안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편말을 없애는 것도 없애는 거지만 차 인원들이 워낙 많아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이 정류장의 하루 이용 승객만 약 9,500명. 수원, 성남, 용인, 화성 등
경기 남부 7개 도시에서 오는 29개 광역버스가 다 이곳을 거쳐가는데요. 신도시가 늘면서 버스 노선도 늘고 이용객 숫자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 그런데 왜 다 이 정류장을 지나고 있는 거죠? 경기도에서 출퇴근하시는 인원들이 많으니까 서울 내부 교통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서울 안에다가 사람을 지금 보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보내버리니까 지금 동일한 노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각자 출발지는 달라요. 뭐 수원이 서울은 영희서고 다 다른데 도착해서 도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노선 관리의 주체인 경기도가 모든 버스를 서울역에서 회차시키니 모두 동일한 노선을 이용하고 있다는 건데요. 서울시에서 버스 한 센터를 만들어놓고 한 센터에 들어가지 말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현재 경로가 서울에서 정해준 거예요. 경기도 버스도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 식으로. 서울 진입 버스 노선을 경기도가 독단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자체들의 책임 공방 사이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시행 전 뭔가 빠진 게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탈 승객이 몇 명 정도 될 거다라는 수요 예측은 있지만 도로 네트워크에 부과되는 부활약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선이 이렇게 집중 배차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22년 11월부터 광역버스 입석 제한을 전반적으로 늘었는데 얼마의 버스가 더 서울로 진입할 건지 더 통행을 할 건지에 대한 검토 없이 일단은 시행하자. 빈틈으로 이제 뻥뻥 뚫려 있는 거죠. 광역버스 입석 금지 제도가 의무 시행됐을 때도 가장 중요한 사전 검토 과정이 미흡했다는데요. 입석 금지 시행 이후 해당 정류장에 늘어난 버스 대수도 이번 혼란의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한편 서울시는 또 한 번 보도 자료를 내고 경기도와 협의하던 버스 노선 조정을 한 달 내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살펴봐야 할 게 있다고요? 디테일하게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통량이 몇 대인지 중요한 건 여기 인프라의 차로폭이 몇인지 이 신호는 몇 초 간격으로 바뀌고 있는지 이것을 세팅하는 것마다 몇 개월이 사실 걸려요. 분리시켜 그래서 멀리 보내고 사실 그거는 또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거거든요. 뭐 버스 속도는 다 개선됐는데 뭐 이용객들의 불편이 너무 가중된다. 사실 그러면 또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죠. 충분한 검토 없이는 더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한편 서울시에서는 사대문안 도심으로 진입하는 광역버스를 줄이기 위해서 버스들을 도심 밖에서 회차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게 가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신도시들이 늘다 보면 부도심으로 진입해서 환승하는 부분에서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환승장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직장은 뭐 을지로인데 뭐 사당에서 내려가지고 갈아타라.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결국 뭔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대중교통 중심 정책이 필요하거든요. 핵심은 버스가 막히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게 하는 버스 전용차로, 그다음에 버스 우선 신호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야지 해결되는 문제고요. 서울처럼 통행량이 많은 대도시는 대중교통 이용은 더욱 편리하게, 승용차 이용은 제한해서 통행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정말로 서울 도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승용차 이용하는 건 이건 안 돼, 너무 불편해, 비싸고 그렇게 돼서 버스 또 지하철 타고 오게 되면 이게 선순환이 되거든요.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올해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세월이 흐른 만큼 탁상 공론이 아니라 제대로 된 방법이 나와주길 바라면서 이상 썰이었습니다. 한적한 마을에 왠지 모를 으스스함이 풍긴다.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데 과연 뭘 하는 곳일까? 여기는 뭐 하는 데예요? 보면 몰라 운동하는 곳이잖아. 아, 체육관이에요? 그럼. 은둔의 고수가 있는 이곳, 다름 아닌 헬스장. 새해도 됐고 나이도 먹고 저도 운동을 좀 해야겠어요. 그곳은 가격이 얼마인가요? 180년대는 아마 서민들이 하기엔 좀 부담해서 그때는 전국적으로 거의 다 5만 원이었었어요. 그대로 5만 원. 어허라, 그때 그 시절 고급 운동이었던 헬스. 월 5만 원이 고정이었다는데 그럼 요즘엔 얼마일까요? 이번 주 물가 중요석에서 알아봅시다. 새해맞이 1순위 다짐은 뭐니 해도 운동. 그만큼 헬스장 수요도 늘고 있는데요. 물가는 과연 어떨까요? 아무래도 많죠. 1월이 제일 많아요. 1월 4일이라 지금 많은 상태예요. 할인이 들어가요. 어딜 가나 이제 할인이 터져서 저렴하게. 새해
저렴하다? 성수기가 되면 값이 싸지는 헬스장 물가. 심지어 19,000원대도 보입니다. 와, 싸네요. 하지만 헬스장이 돌연 폐업하는 사건들도 끊임없이 봤죠. 정말 이 가격을 믿어도 될까요? 직접 알아봅니다. 19,000원? 사실상 13개월 같은 경우는 다 포함해가지고 한 35,000원 정도 단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운동복 락커 다 제외하고 단가 계산하면은 이제 그렇게 단가가 나오다 보니까 그 단가로 이제 표기가 되어 있어요. 홍보 목적으로 좀 그렇게 제작이 된 거. 알고 보니 패키지 금액의 단가인데요. 13개월로 등록했을 때 적용되고 운동복 대여비와 보관함 이용비도 추가됩니다. 결국 실질적인 한 달 금액은 3만 원대인데요. 한 번에 끊을 때 뭐 한 달 이렇게 끊는 게 아니라 한 방에 12개월 이렇게 끊잖아요. 한 번 만약에 고객이 놓치면 6개월, 12개월 동안 놓치는 거니까 이렇게 바꿔줘야 고객 유치를 할 수 있어요. 전국 헬스장 수는 점점 늘어나면서 14,000개를 훌쩍 넘었습니다. 엄청 많네요. 심지어 그 수의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밀집되면서 가격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우리가 내는 비용 대체 어떻게 책정된 건지 더 파헤쳐 봅시다. 헬스장 평균 이용, 한 업체의 등장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경쟁업체가 많아도 크게 장악을 했잖아요. 완전 기업이에요. 그때부터 그냥 다른 센터를 영향력이 큰 업체에서 가격을 내리다 보니 월 3만 원대가 업계 평균 가격으로 자리 잡게 된 건데요. 재무제표를 확인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5년 동안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다른 업종이랑 다르게 좀 특이한 항목이 있긴 했어요. 뭐죠? 지점 투자금이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지점이 하나 생겼으면 그 투자금을 받았잖아요. 이걸로 이제 다른 지점을 늘리는데 또 사용을 하고 거기서 투자금을 받고 이제 그런 형식인 것 같아요. 독특하네요. 매출과 지점이 점점 늘고 업체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다 보니 가격 경쟁은 필수가 돼버린 지금. 그러다 보니 성수기에도 값이 저렴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오히려 고급화 전략으로 바꾸는 곳들도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금 한 달은 부가세 포함해서 77,0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원제 50명만 받아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좀 고급화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가격을 책정을 한 거예요. 소규모 정원과 시설 고급화가 첫 번째, 또 다른 건 헬스장에서 가장 기본인 바로 기구인데요. 한쪽씩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리면서 내가 불균형이 있다거나 틀어짐이 있을 때 이 불균형을 잡을 수 있게끔 왼쪽과 오른쪽을 다 동시에 타겟팅할 수 있거든요. 그 당시 국산 브랜드는 이제 둘 다 같이 내리게끔 한쪽으로 내려도 얘가 같이 딸려오게끔 돼 있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약간 불균형을 잡기가 조금은 쉽지 않았다. 바로 브랜드의 차이. 외국 브랜드의 획기적인 기술을 도입하면서 디테일함을 살렸습니다. 또 원자재에도 차이를 두며 값은 더 올라갔죠. 국내 브랜드에서도 이런 기술들을 접목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자, 가장 중요한 가격은요? 국내 기구 같은 경우는 좀 비싸다 싶은 기구는 하나에 200, 300 정도? 해외 기구 같은 경우는 비싸다 싶은 건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있어요. 차이가 엄청 나네요. 차이가 좀 많이 커요. 그럼 기구값이 얼마인지 알아봅시다. 외국 브랜드 기구, 중고가로 구매해서 400~500만 원입니다. 국내 브랜드 기구는 새 제품이 200만 원이고요. 이외에도 갖가지 40개 정도 되는 기구들을 장만한 총 금액은요? 기구값은 4,500? 네, 한 5,000 깨졌던 것 같아요. 5,000? 네, 센터에 뭐 투자를 많이 했어요. 기구도 비싼 거 샀어요. 그러면 그만큼의 경쟁력이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저도. 그런데 이런 헬스장 가격 소비자들은 알기 어렵다고 합니다. 잇몸도 때가 있는 법. 씹는 게 불편할 때, 차가운 게 싫어질 때,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이럴 때 이가탄이 필요합니다. 먹어보면 잇몸이 달라집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아침엔 상쾌한 수영. 오늘은 갈 수 있을까? 체력에 자신 없다는 말을 Say No. 세노비스 트리플러스. 체력을 위한 3가지 영양을 한 번에. 나의 체력 자신감. 날 것.
날 건강하게 해주는 것. 그건 날 것 그대로의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것. 앞으로도 날 것으로 날 건강하게 해주자. 휴롬. 신한의 모든 금융 네트워크를 한 곳에서 해결. 신한 슈퍼솔. 슈퍼솔에서 뵙겠습니다. 헬스장 비용을 투명하게 표시하는 가격 표시제 시행한 지 2년이 조금 넘은 지금은 어떨까요? 구청에서 이제 뭐 전화가 와서 그거 계속 표시해놔야 된다, 비치해놔야 된다. 근데 아쉽게도 실제로 한 번도 나와서 단속을 한 적은 없습니다. 소비자가 아예 권리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는데 오픈 안 하는 곳들은 폐쇄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선 어떻게 판단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회원이 봤을 때 제일 잘 보이는 위치에 가격 표시가 떡하니 붙어 있어야 돼요. 갑자기 모니터 돌려서 보여준다거나 책꽂이 보여주면서 가격이 이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규칙 위반이 되는 거죠. 일부 업체의 경우 여전히 가격 표시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 얼마나 많은 업소가 있겠어요. 그걸 다 일일이 갈 수는 없고 다수의 소비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대응해서 조사를 한다거나 하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이런 그 가격 표시라든가 환불 기준에 대한 게 잘 체계화가 되면 아마 다른 연관 그런 그 체육 시설들도 당연히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의 현명한 판단이 더 중요해지죠. 가격만 따라서가 아닌 내 몸에 맞는 운동을 찾는 게 가장 값진 운동 아닐까요? 이상 이슈가 되는 물가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보는 물가 중계석이었습니다. 네, 연예뉴스 강경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최근 한국 영화들이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또 한 편의 기대작 준비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화려한 액션과 상상력은 물론이고요.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가득한 영화인데요. 어떤 작품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대한민국 연기파 배우가 초홍칠동한 영화 외계인2의 VIP 시사에 걸렸습니다. 류준열, 김태리, 김우빈, 염정아 씨 등 화려한 출연진은 물론이고요. 외계인 시리즈의 최동훈 감독과 천만 영화 암살과 도둑들을 함께한 이정재 씨. 외계인 일부의 특별 출연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김혜숙 씨 등 초대받은 절친 배우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영화 외계인2는 지난 2022년 개봉한 전작 외계인 1부의 후속 완결판인데요. 1부가 과거로 돌아가 벌어지는 일들을 다뤘다며 다시 미래로 돌아가기 위해선 신검이 필요하다. 2부에서는 치열한 신검 쟁탈 전수, 숨겨진 비밀이 밝혀지고 미래로 돌아가 모두를 구하려는 인간과 도사들의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내 안에 요괴가 있으면 난 뭐야? 저도 너무 떨리죠. 네, 왜냐면 이제 그 몸속에 들어간 어떤 그 에너지로 하여금 제가 도사로서 어떤 또 2부에서 새로운 활약, 새로운 이야기들을 풀어나갈 거리가 생겨서 이제 1부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이성적이고 좀 냉정하고 냉철한 어떤 판단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다면은 2부에서는 좀 더 흔들리는 모습, 감정적인 모습, 그 안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는 다양한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성계가 왕이 됐나? 안 됐나? 상상을 뛰어넘는 스토리는 물론 매력적인 캐릭터들의 등장뿐 아니라 스펙타클한 액션과 화려한 볼거리로 영화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예정인데요. 출발! 아무래도 그 현실과 좀 다른 상상을 통해서 만들어내야만 하는 장면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은 확실히 좀 처음에는 있었는데 이게 또 계속 하다 보니까요. 또 자신감도 생기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막 하늘도 날아보고 막 빔도 쏴보고 하니까. 최근 극장가가 한국 영화로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외계인2도 그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네. 뮤지컬계의 꽃미나 황태자, 배우 민우혁 씨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닝와이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뮤지컬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 역할을 맡은 배우 민우혁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뮤지컬 레미제라블은 프랑스 작가 빅토리 위고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세계 4대 뮤지컬 중 하나로 불린 작품이죠.
53개국에서 22개의 언어로 전 세계 1억 3천만 명 이상이 관람한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레미제라블은 민우혁 씨에게 있어서 정말 남다른 작품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저희 인생을 바꿔준 작품이죠, 사실. 2015년에 사실 저는 이제 뮤지컬을 그만두고 조금 더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그래도 대극장 뮤지컬 오디션 한번 보고 미련 없이 떠나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봤던 작품이 레미제라블이었고 네, 당당하게 합격을 해서 지금까지 뮤지컬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앙졸라를 연기했던 민우혁 씨. 8년 만에 장발장 역할을 맡은 만큼 뮤지컬계 티켓 파워를 자랑하는 배우로 성장한 겁니다. 똑같이 서류부터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봤던 기억이 있어요. 네. 저희 이거 뮤지컬 레미제라블은요. 열이 없습니다. 네, 탑스타 분들도 다 오디션을 봐야 돼요. 노래에 대해서 부담이 좀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장발장 역할 자체가 굉장히 넘버가 다 어려워요. 워낙에 많은 음역대를 소화해야 되고 넘버마다 어떤 톤이나 이런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한테 지금 레슨을 받으면서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로 또 다른 날 또 다른 운명이 이 길은 끝이 없는 가시밭 날 잡으려는 추적자는 포기란 걸 모른다 내일로 이런 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장기 공연에 평소 목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요. 민중의 노래 다시는 노예처럼 항상 저희는 대사와 그 노래 부를 때 그 발성의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평상시에 이렇게 말할 때도 발성을 좀 하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친구들이랑 대화하는 모습을 봐도 옆에서는 야, 너 뮤지컬 보는 것 같아 라고 할 정도로 그럴 수 있겠어요. 그냥 삶의 뮤지컬입니다. 네, 민우혁 씨는 지난해 출연했던 드라마에서 닥터 로이킴 역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죠. 실제 성격도 약간 그런 로이킴처럼 키다리 아저씨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까요? 그러려고 노력은 하죠. 노력은 하는데 네. 쉽지는 않죠. 네. 해외 팬들도 많이 생겼나요? 일본뿐만 아니고 네. 지금 싱가포르, 뭐 태국, 동남아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해주셨어요. 제가 여행으로 태국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네. 저를 누가 알겠어요. 근데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모자 푹 눌러쓰고 돌아다니는데 다 알아봐 주셔가지고 우와. 네. 이제는 해외로 뻗어나가는 민우혁 씨 앞으로의 활동도 응원하겠습니다. 머니와이드 시청자 여러분, 2024년 푸른 용의 해가 밝았습니다. 늘 건강 유지하셔서 운동도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 곁에 있는 그런 소소한 행복들을 함부로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로고에는 새 차라는 뜻도 중고차라는 뜻도 없습니다. 오랜 시간 당신과 함께해왔고 앞으로도 함께할 현대자동차라는 뜻만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또 하나의 현대자동차, 현대 서티파이드, 현대인증 중고차. 감기엔 콜대왕, 몸살엔 레드, 기침엔 블루, 콧물엔 그린. 증상별로 색다르게 다짜고짜 콜대왕 좌반. 새해 아침입니다. 오늘 모두가 각자의 소원을 빌지만 이 순간 자기 소원만 비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라는 두 글자를 맨 앞에 두고 우리 곁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금융이 되겠습니다. 우리 곁엔 우리가 있다. 우리금융그룹. 마데카라 달라요. 같이 쓸수록 매일 할수록 아름다움 가득. 브라이트닝 흡수 탄력. 매일 뷰티가 가득한 피부. 뷰티풀 마데카 프라임. 아침이 달라요. 오늘도 엑소 만드네요? 맛있잖아요. 사실 엄청 따져보고 산 건데 당면 빼고 속을 꽉. 오뚜기 엑소 만두. 오뚜기. 올설엔 엑소 만두. 촉촉함은 우러른 듯
나타나면 타고난 듯 진정된 게 타고난 피부상이로다. 아니, 우로스 한 건데? 한 통으로 완성한 남자의 피부 건강 올인원 우루오스. 커피, 얼음, 아이스 커피. 커피, 얼음, 아이스 커피. 참 편리하죠? 커피와 얼음이 다 되니까. 커피 머신과 얼음 정수기의 절묘한 만남. 청운 아이스 에스프레 카페. 가나, 디저트에 깊이를 더하다. 프리미엄 가나.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낮 기온은 영상 3도로 보이겠는데요. 오전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밤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그리고 서울 시내버스 전 노선에 대해 출퇴근 시간대 집중 배차 시간을 30분 연장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흘러나가 언젠가 너에게 닿기를 너의 위로가 되기를